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 대기 중의 수증기에서 구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바로 그냥 활동지에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 활동지 필기하던 거 놓친 거 있으면 여기서 이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름의 생성 과정을 예측해 보는 실험, 우리 요 실험을 했었죠. 근데 좀 잘 안 돼서 선생님이랑 페트병을 했었어요. 자, 기억이 납니까? 페트병을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 못 그려서 미안. 이렇게 이제 향 연기를 요걸로 좀 표시할까? 향을 좀 이렇게 향 연기를 넣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놓고는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갖고 찌그러뜨렸어요. 좀 약간 찌그러뜨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뿌옇게 변했던 것이 뿌옇게 변한 거를 뿌옇게 변한 거를 네. 얘가 이렇게 뿌옇게 변했어. 그치? 뿌옇게 변한 것이 어떻게 됐냐? 어, 요렇게 찌그러졌더니 맑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맑아졌나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안에서 압축을 했다는 얘기는 내부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분자 간의 간격이 좁아졌다. 그치? 그랬더니 부피 변화는 결국은 뭐게 됐니? 부피 변화는 감소했죠. 온도 변화는. 자,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 걸까?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음. 자, 그랬더니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맑아짐. 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한번 우리 같이 또 고민해 볼게요. 내부 압력. 여기는 내부 압력 감소. 자, 분자 간격이 증가. 부피 변화 팽창했으니까 증가. 그래서 온도는 내려갔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얘는 어떻게 됐다? 뿌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과물이 바로 여기에요. 자, 감소한 거야. 팽창을 하는 순간 감소하면서 얘가 입자 운동이 이제 촥 이렇게 얘가 이만큼 운동하다가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니까 얘가 온도가 내려갔어요. 자, 온도가 내려갔다. 온도가 내려감.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바로 뭘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 걸까? 감소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돼서 수증기가 뭘로 변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작은 물방울로 변한 상황이 된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향을 살짝 넣어준 것은 이유는 이 향의 연기가 어, 뭘까 핵이 돼가지고 좀 뿌옇게 잘 보이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해. 음,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해서 작은 물방울로 변해갔다. 왜 그러냐면 요것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되는 거거든. 자, 볼게. 자, 공기 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상승하다 보니까 아래쪽은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아.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지? 희박해져. 중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은 부피가 팽창이 돼. 부피가 팽창을 딱 하는 순간 공기 상승부터 적어볼까? 자,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했는데 보니까는 부피가 팽창했네. 자,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입자 간 간격이 넓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입자 간의 간격이 딱 하니까 내부 압력이 감소해 버린 거야. 자,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돼?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가 되지?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그때 수증기는 뭘로 되는 거야? 물방울,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구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위에서 얼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고 얼음 여기 위에 더 높은 C까지 올라가면 여기 위엔 춥잖아. 그래서 작은 물방울과 이렇게 해서 존재된다. 구름의 생성은 바로 여기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아래 거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게 바로 뭐야? 온도 변화야. 우리가 온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열이 필요한데 열이 있어야 온도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열의 공급이 있었어요? 열의 출입이 있었나? 없었어. 열의 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피가 팽창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강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빙정설하고 병합설이에요. 자, 빙정설은 근데 이게 그냥 주된 이론이에요. 그냥 주된 이론이지 아직도 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C에서 보면 얼음알갱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얼음알갱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빙정들이 있어요. 빙정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결핵이 나와요. 응결핵.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얼음알갱이가 여기 보면 빙정이 있어요. 요거 우리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해볼까요? 우리 교과서를 좀 보면 자, 우리 한번 교과서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강수 과정이 나오죠. 강수 과정에는 이렇게 병합설하고 이제 빙정설이 있는데 요 그림을 조금 선생님이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림이 요 그림이 훨씬 더 이뻐서 가져왔어요. 자, 빙정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방울도 있고 빙정도 있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빙정설에는 여기 주변을 가지고 빙정이 얘네들이 붙어요. 이게 붙어서 이제 커지면서 내려오면서 이 따뜻한 기운이 내려오면 빗방울, 그냥 얘가 녹지 않고 내려오면 눈이 되는 거고, 병합설은 요렇게 작은 물방울이 여기저기 떼였다가 지들끼리 물방울이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빗방울로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보통 열대, 적도 지역에 따뜻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온대 지역에서 내려오는 강수 과정이라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속하겠어요? 바로 빙정설에 속하겠죠.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요거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가봅니다. 자, 위에 올라가면 아까 요걸 하나 놓쳤었어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여기 하나 있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요렇게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상승 기류가 일어날 때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얘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중에 구름이 생기고, 이번에는 뭐예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이렇게 됐을 때 생기고, 요 세 가지 경우가 구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요거를 한번 잘 봐두기 바랍니다. 교과서 꼭 참고하시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에 대한 부분의 공부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에서 결국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다시 바다에 내려서 수증기다. 이 큰 대순환이 일어나는데 얘를 우리는 물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죠. 이슬은 어디에 있는 거지? 얘는 물방울에서 지표면에 있는 거고 서리는 얘는 뭐 얼음 상태로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안개는 지표면에 있는 물방울이 되는 거죠. 작은 물방울. 저거는 이슬은 크고 구름은 공중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다음 바람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